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능력들은 몇 가지가 있지만 최악의 경우 적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이를 막아내는 능력이 가장 우선일 겁니다. 현재 북쪽에서는 우리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탄두와 이를 실을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했음은 물론 사거리가 8,000km 이르는 화성 15호의 발사 시험까지 성공했는데요. 따라서 이제 저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마저도 위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런 점은 더욱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대륙에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ICBM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북쪽과 대륙은 잠수함에서 은밀히 발사하는 수중발사 탄도미사일 SLBM까지 개발했기에 위험은 더욱 커졌는데요. 우리 한국은 신의 방패라 불리는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급 구축함을 가지고 있어 탄도미사일을 탐지 및 추적할 수 있지만 막상 요격은 할 수 없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 개발되기만 한다면 이제 우리도 북쪽과 대륙의 위협적인 핵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게 될 것인데요. 게다가 이 요격 체계를 이용해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도 지켜내는 든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구축함과 달리 앞으로 나올 KDDX 호위함의 개발 비용이 KF-21 다음가는 1조 8천억 원이었던 데는 이 새로운 요격 체계와 큰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SAM을 능가하는 더 높은 차원의 한국형 해상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 북쪽과 대륙의 탄도미사일은 엄청난 사정거리를 가지고 한반도와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으며 굳이 목표 지역을 공격하지 않고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성층권에서 핵미사일을 폭발시켜버리면 적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주지 않지만 강력한 NEMP 핵 전자기 펄스가 발생해 한반도 전체의 모든 전자기기를 파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없지만 핵무기 이상의 사회적, 경제적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북쪽은 내부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 상공의 전리층에 핵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폭발시킴으로써 우리 군과 미군의 무기체계를 마비시켜버릴 수도 있는데요. 북쪽이나 대륙이 미국의 상공 400km 고도로 핵탄도미사일을 쏘아 폭발시키면 이때 엄청난 NEMP를 발생시켜 광범위한 미국 본토의 전자기기들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 중 하나는 북쪽이 ICBM을 이용해 미국을 협박하고 미국이 핵 우산을 철회시키는 것인데요. 그리고 한미연합군이 북쪽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개입을 주저하게 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적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타격해 제거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적의 ICBM을 아예 상승 단계 혹은 중간 단계에서 요격해버리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이를 위해 적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것이 발사되기 전 25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를 선제 공격해 저지할 수 있는 한국형 킬체인을 구성하고 있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 KAMD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선 킬체인이란 시간대별로 위치가 바뀌는 중요한 표적을 공격하는 일련의 군사 행동 순서를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타격 순환 체계라 불리는 킬체인은 적의 탄도미사일과 같은 시한성 긴급 표적을 표적화하고 타격하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킬체인의 일환으로서 적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저지하기 위해 공대지 미사일이나 유도폭탄을 투하하는 전폭기들을 가지고 있고 현무2, 현무4 탄도미사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의 239mm 유도 로켓 버전 또한 킬체인의 소요 제기로 인해 개발되었죠. 하지만 적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찾아낼 수 있는 탐지 수단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고 무엇보다 이를 지휘하는 국군 합동지휘 통제 체계의 2차 성능 개량 사업이 2015년에 막 완료되었기에 능숙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북쪽은 산악지대가 많아 미사일 발사대를 은폐하기가 쉽고 가짜 미사일 발사대인 더미로도 우리 군을 속일 가능성도 큽니다. 그럼 미사일로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는 어떤 상태일까요? 이제까지 이 KAMD는 모두가 가장 요격이 어려운 고도 10km에서 30km에 떨어진다는 명확한 한계가 있어 적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완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거리 5,500km 이상인 ICBM은 마지막 종말 단계에서 탄두가 분리되어 무려 마하 20에 이르는 속도를 자랑하는데요. 물론 마지막에는 정확한 유도를 위해 속도를 마하 6 정도로 줄이지만 이 단계에서 탄두를 요격한다는 것은 끔찍한 난이도를 자랑하는 일입니다. ICBM의 탄두보다 훨씬 느린 마하 3의 속도로 순항했던 SR-71은 구소련의 지속적인 격추 시도에도 불구하고 속도가고 스텔스다 이 말씀이야 하면서 유유자적 지나갔고 마하 1.5 수준의 초음속 전투기만 되어도 적 방공망에 대한 생존성이 굉장히 강화되는 면이 있을 정도입니다. 일반적인 전투기가 이럴 정도인데 요즘의 탄도미사일은 종말 단계에서 속도가 마하 6을 넘는 데다 하나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를 실 수 있기까지 하니 더욱 위협적입니다. 그래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상승 단계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SM-3 함대공 미사일과 사드였지만 몇 가지 여건으로 인해 제대로 도입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SM-3 블록2A 요격 미사일은 발사되자마자 마 13.2의 엄청난 속도로 쏵 하고 날아가 대기권 밖에서 구구구구 하고 상승하고 있는 적의 탄도미사일에 접근합니다. 그리고는 상승하는 탄도미사일과 속도를 맞춰 평행으로 비행하다가 직접 물리적으로 부딪혀 이를 요격해버리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SM-3급의 새로운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이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KDDX 호위함에 탑재되는 한국형 해상 탄도미사일 방어체계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 요격 미사일이 개발되면 적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상승 단계, 중간 단계, 종말 단계 모두에서 요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 본토는 물론 이국 본토까지도 지켜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미사일이 서해에 배치될 경우 대륙의 탄도미사일까지 상승 단계에서 막아내 다른 주변국들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는 이미 탄도탄 요격 미사일로 한국판 사드라 불리는 LSM을 개발하고 있지만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형 해상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는 이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한 무기체계입니다. 우리 해군의 울산1 배치 3급의 탐색 개발비가 166억 원, 체계 개발비가 약 2,500억 원 정도인데 비해 차세대 호위함인 KDDX 호위함의 개발 비용이 1조 8천억 원이나 되는 것에는 한국형 해상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에 개발 비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국형 해상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완성하는 데만 1조 원 이상의 개발비가 사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관련 기업들이 연구하고 있는 한국형 해상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는 이미 우리 한국이 KAMD를 위해 개발 중인 요격미사일 LSM의 외형을 기반으로 하지만 기술의 개념만 비슷할 뿐 전혀 다른 새로운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LSM은 1조 9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요격 고도 100km 이하에서 최대 사거리 100km 내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인데요. LSM은 S밴드를 사용하는 MFR 레이더를 가지고 있는데 탐지거리가 300km 이상에 이릅니다. 한국형 해상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또한 우선 이를 발사하는 KDDX 호위함의 탐지거리를 300km 정도로 맞췄지만 이 미사일이 SM-3 블록 1B급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요격 고도는 150km에서 500km, 사거리는 최대 700km까지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KDDX 호위함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 적용되었기에 애초에 모듈화 적용된 ASA 레이더를 개량해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공급 전력을 늘리며 소프트웨어를 개량해 현재 개발되고 있는 KDX-3 배치 2급을 능가하는 탐지거리와 요격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LSM과 한국형 해상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는 모두 KDDX에 탑재되어 운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KAMD로 구축 중인 패트리어트 팩3 요격 미사일 및 천궁 PIP 체계와 연동할 경우 무려 5회 이상의 요격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훨씬 진일보한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우리 독자적인 힘으로 개발하게 되는 것인데요. 앞으로 한국형 해상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가 KAMD에 추가될 경우 KAMD를 통해 적의 탄도미사일을 모든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다는 말은 이런 의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KDDX에 탑재되는 해상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의 롤 모델이나 다름없는 SM-3 미사일은 대기권 바깥에서 요격 능력이 극대화되지만 대기권 내에서는 요격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SM-3 요격 미사일을 도입하는 대신 이와 같은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한 걸까요? 이 같은 미사일을 개발한 데는 원래 우리가 도입하려 했던 SM-3 블록 1B를 도입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024년 인수되는 KDX-3 배치 2에는 이지스 시스템 베이스라인 9.C2, BMD 5.0이 탑재되는 탓에 SM-3 블록 1B 이하 버전만 운용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 SM-3 블록 1B는 미국에서 2025년까지만 생산하고 그 이후에는 SM-3 블록 1AB를 모두 소모 및 퇴역시킬 예정입니다. 최신 버전인 SM-3 블록 2AB가 있지만 문제는 이 요격 미사일은 미국과 일본이 함께 개발한 것이라는 점인데요. SM-3 블록 2A를 우리가 구매할 경우 최초로 한국이 일본의 무기를 구입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많은 논란을 불러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를 도입하기가 껄끄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SM-3 블록 1B는 이를 만든 미국 레이시온사의 생산 라인이 중단됨에 따라 발당 도입 가격에 라인 복구비까지 추가되어 한 발당 200억 원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했으며 미 해군이 퇴역을 결정했기에 우리가 SM-3 블록 1B를 비싼 돈 주고 구입해 오래 운용하지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군은 SM-3 미사일은 너무 오버스펙이고 가격도 비싸다는 이유로 이를 도입하지 않고 대신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SM-6 미사일을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미사일 방어국은 최근 SM-6를 두 발 발사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MRBM을 요격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SM-6는 속도가 느리고 파편식 탄두를 이용하기에 SM-3에 비해 요격률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DDX는 한국형 해상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를 완성하고 이를 탑재하기 위해 개발 완료 시점이 2029년 이후로 늦춰진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요격 미사일로 적의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고 또 미국 본토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들까지 막아줄 수 있다면 무척이나 자랑스럽고 국제사회에서도 그에 맞는 대우를 받게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2029년까지 우리 한반도가 다른 위협도 아니고 한두 발로도 나라를 멸망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핵탄두를 장착한 적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선 답답하지만 SM-3 블록 1B라도 도입해 운용하는 것이 답일까요? 아니면 한시적인 또 다른 대책을 어서 찾아 적용하는 것이 답일까요? 해상형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를 개발하시는 분들의 어깨가 무거운 상황일 텐데 부디 잘 개발되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